통조림 때문에 건강 망치지 마세요. 위험한 것만 피하고 안전한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오늘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안타까운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68세 김 어르신이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발목이 퉁퉁 붓고 혈압이 160까지 치솟아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평소엔 건강하셨던 분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원인을 찾았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드시던 통조림이었어요. 편하니까 간편하니까 매일 한 캔씩 드셨던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첨가물이 어르신의 신장과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압니다. 통조림이 얼마나 편한지. 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오래 보관되고 맛도 괜찮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요리하기 힘드신 분들께는 정말 고마운 식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무조건 통조림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통조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위험한 통조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것들만 피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약 1%씩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가 해마다 조금씩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통조림 수프 한 캔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1400에서 1600mg입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량의 80%예요. 한 끼 식사로 하루치를 거의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니까 통조림을 포함한 초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제2형 당뇨병 위험이 47% 증가하고 전립선암과 유방암 같은 암 발생 위험도 최대 32%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편하려고 먹는 통조림이 결국 우리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딱 3가지만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위험한 통조림 10가지가 뭔지. 둘째, 그 위험한 통조림 대신 뭘 사면 되는지. 셋째, 마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간단한 선택 기준 3가지. 10가지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알려드릴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마트 가셔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통조림 대신 드실 수 있는 똑같이 간편한 대체품들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조리 시간도 10분 안쪽입니다. 김어르신은 어떻게 되셨냐고요? 지금 말씀드릴 방법대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위험한 통조림 10가지를 끊고 안전한 대체품으로 바꾸셨더니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발목 부기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확인 2글자만 남겨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유익한 정보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사지 말아야 할 통조림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대신 뭘 사면 되는지도 바로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첫 번째, 식물성 기름에 담긴 참치 통조림입니다. 여러분, 마트 가시면 참치 통조림 코너에 2종류가 있죠? 기름에 담긴 것하고 물에 담긴 것, 대부분 기름 담긴 게 더 맛있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여서 그걸 집으시는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첫째, 통조림에 쓰는 식물성 기름은 대부분 값싼 대두유나 카놀라유요. 이 기름들은 오메가6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메가6이 뭐가 문제냐? 우리 몸속에서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관절도 아프고 혈관도 딱딱해지고 온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둘째, 참치는 먹이사슬 맨 위에 있는 큰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일수록 수은 같은 중금속이 몸속에 쌓여요. 그래서 원래도 조심해야 하는데 기름까지 더해지면 독성이 배가 됩니다. 셋째,
여러분이 참치 통조림 사서 기름 짜서 버리시죠? 그때 참치의 가장 좋은 영양소인 오메가3이 15%에서 25%까지 같이 버려집니다. 정작 좋은 건 버리고 나쁜 건 먹는 셈이에요. 그럼 대신 뭘 사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에 담긴 참치 통조림을 사세요. 아니면 아예 냉동 코너 가셔서 냉동 고등어나 냉동 참치를 사시면 됩니다. 왜 이게 안전하냐? 물참치는 기름이 없으니까 오메가3이 그대로 보존돼요.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냉동 생선은 더 좋아요. 잡은 직후에 바로 영하 18도에서 급속 냉동하기 때문에 영양소가 80%에서 90%까지 그대로 살아있어요. 게다가 고등어랑 참치는 참치보다 작은 물고기라서 중금속 걱정도 훨씬 적습니다. 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냉동 생선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2분만 해동하세요. 그 다음에 프라이팬에 굽거나 찌면 끝입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 통조림 수프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간편하게 한 끼 때우려고 많이 드시는 게 통조림 수프죠. 열만 가하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통조림 수프 한 캔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1400mg에서 16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양이 2000mg인데 수프 한 캔으로 하루 권장량의 80%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수프 한 캔 드시면 점심, 저녁엔 뭘 드셔도 나트륨 과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칼륨이에요.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혈압을 올리면 칼륨이 그걸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통조림 수프엔 칼륨이 거의 없어요. 나트륨만 잔뜩 들어있고 칼륨은 없으니까 혈압이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40대 이후부터는 신장 기능이 매년 1%씩 떨어진다고.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트륨 폭탄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나트륨을 배출하지 못해서 몸이 붓고 혈압이 치솟고 결국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집니다. 악순환이에요. 그럼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냉동 육수팩을 사세요. 요즘 마트 냉동 코너 가면 소분해서 얼려놓은 육수팩이 많이 나와요. 아니면 주말에 한 번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끓여서 냉동실에 얼려두시면 됩니다. 왜 이게 안전하냐? 집에서 만든 국이나 시판 냉동 육수는 나트륨이 통조림 수프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채소에서 나온 천연 칼륨이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냉동실에서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세요. 뜨끈한 국물 한 그릇 완성입니다. 통조림 따는 것보다 더 빠르죠? 세 번째, 양념 소스에 담긴 생선 통조림입니다. 정어리 통조림, 꽁치 통조림 같은 거 아시죠? 토마토 소스나 고추장 양념에 담긴 것들. 생선이니까 건강할 것 같고 밥 반찬으로 딱 좋아 보이는데 이것도 함정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문제는 그 소스예요. 양념 소스 속에 액상과당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액상과당이 뭐가 문제냐?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계속 이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병으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소스에 쓰는 기름도 값싼 식물성 기름이에요. 아까 참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6 덩어리죠. 염증 유발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 강한 짠맛과 단맛이 우리 미각 중추를 마비시켜요. 그러면 점점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싱거운 건 맛이 없어지고 계속 짜고 달고 매운 걸 찾게 되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그럼 대신 뭘 사야 할까요? 냉동 손질 생선을 사세요. 아니면 마른 멸치 사시면 됩니다. 자연산으로요. 왜 이게 안전하냐? 소스가 없으니까 액상과당도 없고 젖을 기름도 없어요. 생선 본연의 단백질과 오메가산만 먹는 겁니다. 혈당도 안정적이고 염증도 안 생기죠. 어떻게 요리하냐고요? 냉동 생선은 에어프라이어에 10분이면 끝입니다.
마른 멸치는 프라이팬에 살짝 볶기만 하면 돼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커피에 넣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달달하니까 맛있고 우유니까 몸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건 우유가 아닙니다. 설탕 시럽이에요. 왜 위험할까요? 가당 연유의 전체 성분 중 45%가 설탕입니다. 거의 절반이 설탕이에요. 우유 향이 나는 설탕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거 드시면 인슐린 저항성이 최악으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칼슘이 좀 들어있긴 한데 설탕이 워낙 많아서 영양균형이 완전히 깨져요. 칼슘 조금 먹으려고 설탕을 그렇게 많이 먹는 건 너무 손해예요. 그럼 대신 뭘 마셔야 할까요? 무가당 두유나 저지방 우유를 드세요. 왜 이게 안전하냐? 설탕이 전혀 없습니다. 순수하게 단백질과 칼슘만 먹는 거예요. 혈당 스파이크도 없고 포만감도 오래가요. 어떻게 먹냐고요? 커피에 우유 넣듯이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개봉하신 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3일에서 4일 안에 드시면 돼요. 5번째, 과일 통조림입니다. 복숭아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 같은 거 아시죠? 달달하니까 후식으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과일이 아닙니다. 설탕물이에요. 왜 위험할까요? 첫째, 고온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90% 파괴됩니다. 과일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거의 다 날아가는 거예요. 둘째, 식이섬유가 완전히 전멸합니다.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서 당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주는데 통조림 과일은 그게 다 사라져요. 셋째, 설탕 시럽에 담겨 있어요. 비타민도 없고 섬유질도 없는 상태에서 설탕만 흡수되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예요. 최근 연구 결과 보니까 이런 식으로 먹으면 당뇨 전 단계 위험이 64%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냉동 과일을 사세요. 블루베리, 딸기, 망고 같은 거요? 아니면 그냥 제철 생과일 드시면 됩니다. 왜 이게 안전하냐? 냉동 과일은 수확하자마자 바로 급속 냉동해요. 그래서 비타민C가 90% 보존됩니다. 통조림하고 정반대죠. 게다가 시럽 같은 거 없으니까 과일 본연의 섬유질과 영양소만 먹는 겁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냉동 과일은 그냥 샐러드에 넣거나 요거트에 섞어 먹으면 돼요. 해동할 필요도 없어요. 얼은 채로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에 5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름 참치 대신 물 참치, 통조림 수프 대신 냉동, 육수 양념 생선 대신 냉동, 생선 가당 연유 대신 우유 과일, 통조림 대신 냉동 과일 이렇게만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주변 분들한테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건강도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5가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처럼 위험한 이유와 대신 뭘 사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6번째, 통조림 토마토 소스입니다. 파스타 해 드실 때 많이 쓰시죠? 금속 캔에 담긴 토마토 소스. 편하긴 한데 이게 엄청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토마토는 산성이 아주 강한 식품이에요. 이 강한 산성이 금속 캔 안쪽에 발라져 있는 코팅제를 녹입니다. 그 코팅제가 뭐냐? BPA 비스피놀 A라고 들어보셨죠? 환경 호르몬이에요. 요즘은 BPA 안 쓴다고 하는데 그 대신 BPS나 BPF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이것들도 BPA만큼 위험해요. 연구 결과 보면 BPS랑 BPF도 호르몬 교란 물질입니다. 이름만 바꿨지 본질은 똑같아요.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분 비계를 교란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망가뜨려요. 여성분들한테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고 아이들한테는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토마토는 산성이 강하니까 다른 통조림보다 환경 호르몬 용출이 훨씬 많습니다. 똑같은 금속 캔이라도 토마토가 들어있으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럼 대신 뭘 사야 할까요? 유리병에 담긴 토마토 소스를 사세요. 아니면 신선한 토마토 사서 믹서에 갈아 쓰시면 됩니다. 왜 이게 안전하냐? 유리병은 BPA 용출이 제로예요. 완전히 0입니다. 산성식품을 담아도 100% 안전해요. 화학물질 걱정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쓰냐고요? 유리병 소스는 개봉하신 후에 냉장고에 넣으시면 일주일은 거뜬해요. 신선 토마토는 믹서에 갈아서 바로 쓰시면 되고요. 3분이면 됩니다. 7번째, 양념된 콩조림입니다. 콩이니까 건강할 것 같죠? 단백질 많고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양념된 콩조림은 전혀 다릅니다. 왜 위험할까요? 설탕 함량이 탄산음료 수준이에요. 컵 하나에 18g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콜라 한 캔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콩 먹으려다가 설탕을 그만큼 먹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당 독소예요. 고온에서 설탕이랑 단백질이 만나면 AGS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한테 최악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더 올라가거든요. 콩의 단백질 이득보다 설탕과 당 독소의 해악이 훨씬 큽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냉동 삶은 콩을 사세요. 요즘 마트 냉동 코너 가면 있어요. 아니면 말린 콩 사서 압력솥에 20분만 삶으시면 됩니다. 왜 이게 안전하냐? 설탕이 전혀 없어요. 콩 본연의 단백질과 식이섬유만 먹는 겁니다. 당 독소도 안 생기고 혈관 건강도 지켜집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압력솥에 한 번에 많이 삶아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8번째, 통조림 파스타입니다. 어린이들 간식으로 많이 주시는 통조림 파스타. 간편하긴 한데 이건 정말 수명을 깎아먹는 음식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정제 밀가루하고 유화제가 범벅이에요. 유화제가 뭐냐? CMC 같은 첨가물인데 기름이랑 물을 섞이게 만드는 화학물질입니다. 이 유화제가 우리 장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 점막을 얇게 만듭니다. 장점막은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인데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생깁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독소가 혈액으로 바로 침투해요. 그러면 온몸에 염증이 생깁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전신 염증이 생기면 정말 위험해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런 초과 공식품을 자주 먹으면 조기 사망 위험이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냉동 파스타를 사시거나 건면 파스타를 사세요. 왜 이게 안전하냐? 유화제가 없어요. 장점막을 보호할 수 있고 독소 차단이 됩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건면 파스타는 물 끓여서 5분에서 7분만 삶으면 돼요. 냉동 파스타는 전자레인지에 4분이면 끝입니다. 통조림 따는 것보다 더 빠르죠? 9번째, 가공 육류 통조림입니다. 스팸, 햄 통조림, 스튜 통조림 같은 거요. 고기니까 단백질 많고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발암물질 덩어리예요. 왜 위험할까요? 첫째, 기계적 분리육이라는 걸 씁니다. 이게 뭐냐? 동물 부산물이에요. 제대로 된 고기가 아니라 뼈에 붙은 자투리 고기를 기계로 긁어낸 겁니다. 둘째,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요. 이건 발암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거예요. 고기 색깔 예쁘게 만들고 보존하려고 넣는 건데 우리 몸엔 독이에요. 셋째, 연분과 포화지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조합이 얼마나 위험하냐?
연구 결과 보면 남성 대장암 위험이 29% 증가합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36%나 올라가요. 이게 고기가 아니에요? 독약이죠. 그럼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냉동 닭가슴살을 사세요. 아니면 두부 드시면 됩니다. 왜 이게 안전하냐? 아질산 나트륨이 전혀 없어요. 깨끗한 단백질만 먹는 겁니다. 대장암 위험도 내려가고 심장도 보호됩니다. 어떻게 먹냐고요? 냉동 닭가슴살은 에어프라이어에 12분이면 완성이에요. 두부는 전자레인지에 2분이면 돼요. 간편하죠? 10번째, 채소 통조림입니다. 옥수수 통조림, 완두콩 통조림 같은 거요. 채소니까 건강할 것 같은데 통조림 채소는 영양소가 거의 없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첫째, 식감을 유지하려고 염화칼슘이라는 경화제를 넣어요. 이게 화학물질입니다. 둘째, 고온 살균 과정에서 비타민이 완전히 파괴돼요. 채소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셋째, 미네랄이 물로 다 유출됩니다. 통조림 열면 물이 많이 나오죠? 그 물에 미네랄이 다 녹아 있어요. 우리는 그 물 버리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영양소는 다 빠지고 나트륨만 남은 빈 껍데기입니다. 그럼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냉동 채소를 사세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뭐든지 냉동으로 나와요. 왜 이게 안전하냐? 급속 냉동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아세요? 채소를 수확하자마자 영하 18도에서 순식간에 얼립니다.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80%에서 90%까지 그대로 보존돼요. 염화칼슘 같은 첨가물도 전혀 없고요. 어떻게 먹냐고요? 냉동 채소는 전자레인지에 3분이면 조리 완료예요. 씻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위험한 통조림 10가지입니다. 기억나세요? 금속캔 토마토 대신 유리병, 양념콩 대신 냉동콩, 통조림 파스타 대신 건면, 가공 육류 대신 닭가슴살이나 두부, 채소 통조림 대신 냉동 채소. 이렇게만 바꾸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하고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세요.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유익한 건강 정보 계속 가져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위험한 통조림 10가지를 다 보셨죠? 솔직히 다 외우기 힘드시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마트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딱 3가지 황금 원칙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떤 식품이든 안전하게 고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원칙. 금속 캔보다 유리병, 통조림보다 냉동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리병은 환경 호르몬 용출이 제로예요. 아까 토마토 소스에서 말씀드렸죠? 금속 캔은 BPA, BPS, BPF 같은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유리병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산성식품을 담아도 뜨거운 걸 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냉동은 어떠냐? 급속 냉동 기술이 영양소를 80%에서 90%까지 보존합니다. 통조림은 고온 살균 과정에서 영양소가 거의 다 파괴되는데 냉동은 정반대예요. 영양소가 살아있어요. 그럼 마트에서 어떻게 실천하냐? 토마토 소스 사실 때 금속 캔 말고 유리병으로 가세요. 과일 먹고 싶으시면 통조림 코너 말고 냉동 코너로 가세요. 생선, 채소 전부 마찬가지예요. 냉동 코너가 정답입니다. 두 번째 원칙. 성분표 처음 3가지에 설탕이나 기름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왜 처음 3가지를 봐야 할까요? 성분표는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적혀 있어요. 처음 3가지가 그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료입니다. 여기에 설탕, 무릇, 액상과당이 있으면 뭘 의미하냐? 이 제품은 설탕 덩어리라는 거예요. 대두유, 카놀라유, 식물성 기름이 처음 3가지 안에 있으면요.
이건 저가 기름 범벅이에요. 오메가6이 넘쳐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마트에서 어떻게 실천하냐? 제품 뒤집으세요. 성분표 있죠? 맨 위 3개만 보세요. 거기에 설탕, 무엿, 액상과당, 대두유, 카놀라유, 식물성 기름 이런 게 보이면 바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5초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양념된 콩조림 들고 뒤집어 보세요. 성분표 처음에 설탕, 물, 콩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설탕이 첫 번째예요. 이건 콩조림이 아니라 설탕조림입니다. 바로 내려놓으세요. 반대로 냉동 삶은 콩은요. 성분표에 콩, 물 이것만 있어요. 깨끗하죠? 이게 정답입니다. 세 번째 원칙, 나트륨 1회 제공량당 300mg 이하만 선택하세요. 왜 300mg이냐? 우리 하루 권장량이 2000mg이에요. 하루 3끼 드시잖아요. 한 끼당 600mg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데 간식도 드시고 국물도 드시니까 안전하게 잡으려면 한 번 드실 때 300mg 이하로 드셔야 해요. 통조림 수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한 캔에 1600mg이에요. 300mg의 5배가 넘어요. 이런 거 한 번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 다 채우는 겁니다. 마트에서 어떻게 실천하냐? 영양성분표 보세요. 나트륨 항목 있죠? 숫자 확인하시고 300mg 넘으면 패스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참치 통조림 들고 영양성분표 보세요. 물참치는 보통 200mg에서 250mg 정도예요. 합격이죠. 근데 양념참치는요. 400mg 넘어갑니다. 탈락입니다. 자,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유리병과 냉동, 성분표 처음 3개, 나트륨 300mg 이것만 체크하시면 위험한 통조림은 자동으로 걸러집니다. 일주일 간편 식단 이렇게 드세요.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일주일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전부 조리 시간 10분 이내입니다. 월요일, 냉동 고등어 구이하고 냉동 브로콜리 드세요. 고등어는 에어프라이어에 10분, 브로콜리는 전자레인지에 3분이면 끝이에요. 화요일, 물참치 샐러드하고 신선 토마토 드세요. 참치캔 따서 채소 위에 얹으면 됩니다. 2분이면 완성이에요. 수요일, 냉동 닭가슴살 볶음하고 냉동 시금치 드세요. 닭가슴살은 에어프라이어 12분, 시금치는 전자레인지 3분이면 돼요. 목요일, 두부 김치찌개 끓이세요. 주말에 미리 끓여서 냉동해둔 육수 쓰시면 10분이면 완성입니다. 금요일, 냉동 삼치 구이하고 냉동 과일 샐러드 드세요. 삼치는 에어프라이어 10분, 냉동 과일은 그냥 그릇에 담으시면 돼요. 토요일, 압력솥에 삶은 콩하고 유리병 토마토 소스로 파스타 만드세요. 겉면 파스타 삶는데 7분, 소스 드는데 3분이면 끝이에요. 일요일, 냉동 새우 볶음밥하고 무가당 두유 드세요. 볶음밥은 프라이팬에 5분이면 완성입니다. 보세요. 전부 10분 안쪽이죠? 통조림 따는 것보다 더 빠르거나 비슷해요. 근데 영양은 비교도 안 되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것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냉동식품도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 급속 냉동 기술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순식간에 얼립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80%에서 90%까지 보존돼요. 오히려 통조림보다 훨씬 안전하고 영양가도 높아요. 단,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순수냉동을 선택하셔야 해요. 무슨 소리냐? 소스나 시즈닝이 안 들어간 거요. 냉동 닭가슴살 사실 때 양념 안 된 순수 닭가슴살만 든 거 사세요. 냉동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소스 없는 순수 채소만 든 거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유리병 제품은 비싸지 않나요? 처음엔 200원에서 300원 더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고혈압약, 당뇨약 한 달에 몇만 원씩 나가죠. 검사비까지 합하면 몇십만 원이에요. 유리병 토마토 소스 한 병에 300원 더 주고 건강 지키는 게 나아요? 아니면 병원비로 몇십만 원 쓰는 게 나아요? 답은 뻔하죠. 게다가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한 번 망가진 신장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 번 올라간 혈압은 평생 약 먹어야 해요. 그걸 생각하면 300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질문, 바쁜데 매번 조리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식단 보셨죠? 전부 3분에서 10분이에요. 통조림 따서 드는 시간이랑 똑같거나 더 빠릅니다. 냉동식품은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만 있으면 돼요. 버튼 하나 누르면 알아서 돼요. 설거지도 더 편해요. 통조림은 기름 범벅이라 설거지가 힘든데 냉동 생선이나 채소는 깨끗하게 씻겨요. 주말에 시간 좀 내서 국이나 육수 한번 끓여두세요. 그걸 소분해서 냉동실에 얼려놓으면 한 달은 먹어요. 평일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뜨끈한 국물 한 그릇 완성이에요. 정말 바쁘시면요. 아침은 무가당 두유 한 잔, 점심은 물참치 샐러드, 저녁은 냉동 닭가슴살 에어프라이어 돌려놓고 씻으시면 돼요. 이게 10분도 안 걸려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댓글 보시면서 서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아요. 우리 같이 건강 지켜봐요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마트 가실 때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통조림 하나를 냉동식품으로, 금속캔 하나를 유리병으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맨 처음에 말씀드린 68세 김어르신. 매일 아침 참치 통조림 드시다가 발목이 퉁퉁 붓고 혈압이 160까지 치솟아서 응급실에 오셨던 분,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김어르신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식단을 바꾸셨어요. 기름참치 대신 물참치로 바꾸시고 통조림 수프 대신 냉동 육수로 바꾸셨어요. 과일 통조림 대신 냉동 과일 드시고 채소 통조림 대신 냉동 채소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딱 3개월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60이었던 혈압이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퉁퉁 부었던 발목도 완전히 가라앉았고요. 얼굴 색도 좋아지셨어요. 어르신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처음엔 불편하셨대요. 냉동식품 해동하고 조리하는 게 귀찮으셨다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통조림 따는 것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더래요. 게다가 맛도 훨씬 좋고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아침마다 산책도 나가시고 손주들이랑 놀아주실 힘도 생기셨대요. 이게 바로 작은 변화가 만든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딱 3줄로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째, 통조림은 편리하지만 위험한 10가지 품목은 절대 피하세요. 기름 참치, 통조림 수프, 양념 생선, 가당 연유, 과일 통조림, 금속캔 토마토 소스, 양념 콩, 통조림 파스타, 가공 육류, 채소 통조림. 이 10가지입니다. 둘째, 대체품으로 바꾸세요. 통조림 대신 냉동, 금속캔 대신 유리병, 양념된 것 대신 순수한 것, 조리 시간도 똑같거나 더 빠릅니다. 영양은 비교도 안 되게 좋고요. 셋째, 마트에서 딱 3가지만 체크하세요. 유리병과 냉동 선택, 성분표, 처음 세계 확인, 나트륨 300mg 이하.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떤 식품이든 안전하게 고르실 수 있어요. 10가지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3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마트 가실 때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통조림 수프 사려고 하셨어요. 냉동 육수로 가세요. 금속캔 토마토 소스 들으셨어요. 유리병으로 바꾸세요. 기름 참치 집으려 하셨어요. 물 참치로 가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바꾸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식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마트 가실 때 핸드폰에 메모해두세요. 유리병, 냉동, 성분표, 처음 3개, 나트륨 300mg. 이것만 적어두시고 마트에서 하나씩 체크하세요.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항상 그래요. 근데 딱 2주만 해보세요. 2주 지나면 습관이 돼요. 그 다음엔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집게 됩니다. 유리병, 냉동, 순수한 것 그리고 3개월 후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진 거, 발목 부기가 빠진 거, 혈압이 내려간 거, 얼굴색이 좋아지셨을 때 그때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잘했구나. 그때 시작하길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 10가지 다 외우지 마세요. 3가지 원칙만 기억하고 오늘 마트 가실 때 1가지만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